안녕하세요, 용커버입니다. 오늘은 레버리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레버리지는 선물 거래를 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대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출. 대리출성 말고 대출. 대출을 어디서 받느냐? 바로 거래소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뭘 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100만 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 100만 원으로 선물 거래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레버리지라는 것은 여기에다가 곱하기 레버리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10배 레버리지를 쓴다. 그러면 나는 1000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5배면 500만 원, 100배면 1억,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선물 거래에서 가장 큰 위험이 뭐죠? 청산이죠. 레버리지를 쓰면 이 청산가가 생겨요. 이 레버리지와 청산가에 대한 그 틱 차이가 비트가 움직이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가격이 1%가 떨어지면 지금 30K라고 쳤을 때 300틱 정도 빠졌으면 1%가 떨어진 거잖아요. 1%가 떨어졌을 때 레버리지 10배라면 10%가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5배를 썼을 때는 5%가 떨어졌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청산가가 왜 있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대출을 했을 때 대출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이거를 거래소에서 앗아가는 거예요. 내 돈을. 포지션을 강제로 종료시키는 걸 청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배를 썼을 때 마이너스 100%가 되려면 10%가 빠지면 되겠죠, 비트 가격이. 그러면 3000틱이 빠졌을 때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100배를 썼을 때는 이게 1%만 움직여도 청산이에요. 그러니까 300틱이 움직이면 바로 청산인 거예요. 100%가 손실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레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청산가가 가까워져요. 이 개념은 이제 알고 계시겠죠, 다들. 그래서 내가 들어간 타점이 언제나 정확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이 구간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롱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 밑으로 쏟는 요거를 못 버틴단 말이에요. 300틱은 안 되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 이런 구간을 못 버티고 손절을 하던 청산이 나가던 시드를 크게 잃습니다. 어쨌든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본절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 구간까지 줘요. 이런 거를 보면 사람이 분노 뇌동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 내 거를 치고 갔네. 내 손절 라인을 치고 갔네. 아니면 내 청산가를 치고 갔네. 그러면서 이걸 내가 들고 있었으면 수익권을 주긴 줬는데 이걸 못 버텼구나 내가. 그러면서 자꾸 바닥을 잡으려는 욕심이 생기고 꼭다리를 잡으려는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고레버리지로 접근을 하려면 정말 많이 분할 매수를 해야 돼요. 물을 많이 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 물을 계속 탄다고 해서 평단가가 좋아질까요? 끼케야 평단가가 여긴데 좋은 매매 기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고 레버리지를 쓴다는 건 리스크 관리를 잘 못한다고 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더군다나 우리는 배우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고 이 레버리지에 따른 수수료가 있어요. 블로그에서 한번 퍼온 이 레버리지에 따른 수수료를 한번 볼게요. 자, 10배의 레버리지를 썼을 경우 0.8%, 20배를 썼을 때 1.6%. 그러니까 비율에 따라 곱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거래소마다 수수료가 있잖아요. 메이커, 테이커. 그러니까 살 때와 팔 때 둘 다 수수료가 발생을 해요. 뭐 그건 수수료마다 다르고 레퍼럴마다 다르니까 일단 다 같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건 0.8%, 0.08%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1배일 때 0.08%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10배면 이제 곱하기 10 해서 0.8, 그리고 100배면 또 여기에 10배를 곱해서 8%.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거래를 할 때 보통 P&L을 보고 터는 경우가 있어요. P&L이 뭐냐면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옆에 퍼센테이지, 수익률과 그 손해의 퍼센테이지를 P&L 퍼센트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익절을 날리는지 모르겠어요. 퍼센트로 그냥 시장가로 날리시는지 아니면 뭐 지정가로 날리시던지 잘 모르겠지만, 이 레버리지가 높아질수록 그 P&L 수치가 굉장히 등락폭이 큽니다. 왜냐면 아까 100%를 썼을 때 300틱이 움직이면 청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300틱이 움직이면 수익률이 100%라는 거예요. 반대로 수익으로 그 기준을 잡았을 때. 그럼 10배로 계산했을 때는 어떨까요? 나누기 10 하면 되겠죠. 청산가는 3000틱으로 늘어나고 300틱이 움직였을 때 10%의 수익과 손해를 보여줍니다. 300틱이 움직였을 때. 그 말은 레버리지로 변경해서, 그러니까 레버를 몇 배를 쓰던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틱으로 매매를 한다면, 내가 타겟팅을 한다면.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30K, 3만 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때 이 0.8%를 계산해 보면 한 30틱 정도가 본절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본절에 날렸다고 한다는 건, 내가 예를 들어 지금 30270이에요. 현재 가격이. 내가 본절에 날린다는 거는 이 30270에 날리면 손해인 거예요. 이 수수료 값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본절이란 걸 날리려면, 그러니까 이 수수료라도 좀 아끼는 습관을 가지려면 적어도 30틱 이상은 먹어줘야 됩니다. 내가 롱을 들어갔을 때는 30300에서는 털어줘야 30틱이죠. 30틱. 여기서는 털어줘야 본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전. 아무런 이익과 손해가 없이 탈출했다. 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숏을 쳤을 때는 30240에서는 털어야 본전인 거죠. 이해되시죠? 지금 현재 가격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25,000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면은 025에선 털어야 본전.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스타일에 따라 달라질 텐데, 장투가 아니라 좀 짧게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스캘핑, 단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보통 5분봉, 15분봉, 짧게는 1분봉에서 거래를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에서 진입을 해서 이렇게 1대1에서 턴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틱 차이가 200틱이에요. 이럴 경우 10배를 썼을 경우 7% 정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 요 한 판만 먹는 사람이다. 그럼 요거를 20배를 썼을 때 똑같이 7%에서 털면 안 돼요. 예를 들어 10배로 이렇게 한 파동만 먹는 사람이었는데 승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레버를 좀 올려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 그러면 레버를 이제 20배로 올렸어요. 근데 나는 10배로 7%에서 10% 먹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20배 가서도 7%에서 10%를 먹으면 이건 오히려 10배에서 이렇게 먹었을 때보다 수익률이 더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레버를 올리면 수익률도 2배로 가져가야 돼요. 14%에서 20%. 이렇게. 왜냐면 이 틱 차이를 보면 얘가 200틱이 똑같이 200틱이 움직인 거거든요. 얘는 200틱이 아니라 한 100틱 정도 움직인 거예요. 얘는. 그래서 200틱을 똑같이 먹으려면 14%에서 20%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퍼센트가. 그러니까 이 레버를 올리고 낮추고를 변경을 해보면서, 아니면 이전에 내가 이 파동을 먹는 사람인지 요거를 좀 고민을 해보시면서, 이 레버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져야 된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난 5배를 쓰는 사람이다. 그러면 5배로 200틱 먹는 사람이라면 수익률이 한 3%, 뭐 아니면 5% 이럴 거예요.
근데 이게 3%에서 5%에게 뭐 겨우 그거 먹어? 근데 이게 200틱이란 말이죠. 이거로 승률이 좋으면 레버를 예를 들어 10배로 늘린다고 칩시다. 10배로 늘렸을 때 3에서 5% 먹는 똑같이 매매를 하면 따지고 보면 이건 100틱 매매밖에 안 돼요. 그래서 200틱을 먹으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7%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퍼센트 맞나?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야 된다는 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P&L은 눈속임이에요. 눈속임. 레버가 100배면 P&L이 막 뭐 하면 10% 20%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거 다 겪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10% 20%를 굳이 따지고 보면 겨우 몇 틱밖에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정확히는 30틱을 움직이면 8%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50틱 움직인다? 그럼 막 바로 막 10몇 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P&L의 눈속임에 당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거 개념을 확실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간략하게 0.8%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조금 잘 안 와닿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배는 1%가 본절, 20배는 2%가 본절, 50배는 5%,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두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결론은 30틱이 본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0틱 본절.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 이게 만약에 한 비트가 한 5만 달러 정도 됐어요. 50K. 그러면 50틱이 본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 다음에 레버리지를 변경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조금 여담인데 이 증거금이라는 게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증거금이 늘어날수록 청산가가 멀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걸 이제 교차냐, 격리냐, 요거 개념도 조금 섞여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서 풀면 너무 길어지니까 조금 다음에 언젠가 누군가 설명해 주시겠죠? 어쨌든 내가 레버를 10배를 쓰고 있다가 리스크 관리가 조금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만약에 청산가 막 너무 가까워지는 것 같아. 점점 막 내 마이너스가 늘어나서. 그래서 이거를 5배로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진입한 증거금이 2배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5배로 바뀌면서 청산가가 2배로 멀어져요. 10배일 때 지금 가격이 3,000달러였으면 6,000달러 정도로 멀어져요. 레버를 줄이려면 그만큼의 CD를 더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10배로 포지션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20배로 바꾸면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50배로 변경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음. 이 50배로 언제 변하냐면 내가 포지션을 추가로 들어가는 순간 50배로 변경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청산가가 가까워지고 P&L이 수익률이 들쭉날쭉 수익률의 변동폭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들어간 상태에서 레버를 늘려서 매매하는 거는 조금 좀 무식한 짓이에요. 솔직히 어떤 때 이렇게 들어가요? 물 탈 때 보통 들어가죠. 그러니까 확신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고 이거 지지 않네 라는 순간 여기서 여기에서 불을 탈 수 있겠죠. 요거 먹으려고. 근데 솔직히 요거 한 파 먹는다고 부자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청산가만 가까워지고 뭐 조금 더 먹을 수 있겠죠. 뭐 들어간 비중에 따라 예를 들어 뭐 100만 원을 했으면 뭐 한 10만 원 뭐 몇십만 원 더 먹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 먹으려고 이 리스크를 감내한다? 여기에서 이렇게 빠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중간에 레버를 바꾸는 그런 짓은. 그래서 이렇게 레버를 중간에 바꾸지 마시고 레버를 줄이는 건 사실 레버를 줄일 단계까지 갔다는 것도 리스크 관리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요것도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자제해야 될 것들 중 하나입니다. 중간 매매를 하고 있는
포지션이 들어가 있는 중간에 레버를 바꾸는 거죠. 손절을 치던지 손절을 치고 다시 포지션을 잡던지 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뭐 고 레버를 쓰던 저 레버를 쓰던 어쨌건 이런 건 다 본인의 리스크 관리이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하세요, 뭐 레버를 높은 거 쓰지 마세요, 뭐 이래라 저래라 할 부분은 좀 아니긴 한데 좀 이렇게 레버리지 관리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 레버리지 관리가 저는 이 리스크 관리의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청산이랑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개념이니까요. 요런 빔이 나왔을 때 이거를 버틸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끼켜봐야 400달러인데 이 400달러를 못 버텨요. 결국 이 자리 왔는데도 이게 얼마만이야. 9시간 만에 그 자리가 그대로 왔는데도 이걸 못 버텨서 손절을 하던 청산이 나던 시드가 갈리는 거거든요. 시드가 갈리면 뇌동이 올 수밖에 없고. 근데 뭐 10배였으면 푸근하게 버티죠. 버티고 차라리 이거 보고 여기서 물 타던가 요거 보고 여기서 물 타던가 이런 식으로 매매를 진행 편히 할 수 있는 건데 네 어쨌든 본인의 몫이니까 좀 관리를 위험도를 줄이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